장관님, 이론과 현실은 다르죠? 빨리빨리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수와 장관도 입장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철학이요? 예. 제 발음이 부정확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어요. 자, 묻겠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겠죠?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결보다는 대화가 낫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압박, 폭격, 압살보다는 서로 잘 지내는 게 좋겠죠? 공존, 공영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력 통일보다는 평화 통일이 더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쌍방 간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요.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남북 간 긴장 상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물론 전두환 정권 때 이렇게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깃발을 내세웠어요. 북측에 이걸 제안했어요. 박근혜 정부도 이런 입장 정도는 다시 한번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문면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저희들이 내건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중에서 분단 50년의 역사는 불과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 달리 통일부 장관은 북에 대해서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한없는 아량과 그리고 꾸준한 인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워딩과 통일부 장관의 워딩은 매우 달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뭐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봐서는 네, 정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미국과 쿠바가 싸우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네? 미국과 쿠바하고 전쟁을 하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글쎄요, 그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적절치 않지만 그것은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졌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 전에 미국이 쳐들어갔어요. 침공을 했습니다. 미국 군인 100명이 죽었어요. 1000명이 생포됐습니다. 그러다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했어요. 후르시초프의 입장만 살려준 꼴이 됐어요. 케네디가 왜 이런 오판을 했을까요? 전쟁을 부추기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쿠바에 미사일 위기가 왔어요. 케네디는 1차 오판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력 침공을 다시 하지 않았어요. 쿠바를 밀가루처럼 만들 수도 있죠. 미국의 군사 전략상.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후르시초프와 비밀 접촉을 통해서 쿠바를 설득하고 그 2차 때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넘겼습니다. 장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케네디의 1차 실패와 2차의 성공을 우리 한반도가 지금 본받아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전쟁하면 남쪽이 이깁니까? 집니까? 미국까지 있는데 북한이 이길 수 있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여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했으면 누가 이겼어야 됩니까? 당연히 미국이 이겨야 되죠.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했습니다. 미국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크에서 수천 명의 미군 병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선에서 우리 한국군 참전했던 우방국가 5천 명 이상 죽었고 미국 군인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크가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모두 다 패자로 만들 뿐입니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의 기운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방부가 원점 타격, 선제 공격을 하자고 주장을 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은 그 앞을 가로막고 절대 아니 됩니다. 전쟁은 모두의 파멸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소임이고 통일부 장관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장에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글쎄요, 그거 뭐 정의원님, 존경한 정의원님께서 조선 후기요.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때 주전론과 주화론이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을 했습니다. 주화론의 선봉장 최명길 그리고 주전론의 김상원이 양대에 걸쳐서 대립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은 후금에 끌려가서 바로 옆방 감옥에 두고 갇힌 신세가 됐어요. 그때 주전론자인 김상원이 최명길에게 이런 시를 써서 보냅니다. 양대의 의정을 찾고 백년의 의심을 푼다. 그러자 최명길이 김상원에게 그대 마음 돌 같아서 끝내 돌리기 어렵고 나의 돈은 둥근 꼴 같아 경우에 따라 돈다네. 이렇게 하면서 화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난 상황에서 주전론을 주장했던 사람도 주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도 끝내 다른 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서 감방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한반도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통일부 장관이 어느 장관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결과 긴장으로 하는 그런 무한 질주, 폭주 전차 같은 상태에서 저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기대합니다. 자, 대화는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화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우리 한번 붙어볼래? 싸우자 하는 것도 대화예요. 근데 무슨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대화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남북 간에 지금 시기에 대화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즉각 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양건 비서가 오전에 지금 개성공단에 왔어요. 그들도 대화를 하고 갔어요. 무언의 대화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장관께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답답함을 풀어주든가 안심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것 하나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안심을 시키지도 속을 뻥 뚫어주지도 답답한 상황에서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어요. 장관이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취임사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박수 쳤어요.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셔야죠.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하든 김장수 안보실장이 뭐라고 하든 통일부는 통일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처에서 대화하지 말자고 해도 우리 통일부는 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못 하시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행동으로서 옮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의 어떤 일관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그것도 대화입니다. 대화하지 않겠다고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회상에서. 자, 학자 신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 시대의 남북관계를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명명하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입니까? 그 틀에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틀에서 얘기하는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공존, 공영적, 공생적 관계로 나가는 게 맞죠. 자, 개성공단 이용해 지금 처하고 있어요. 유일한 숨구멍입니다. 전쟁 방지턱이에요. 개성공단만큼은 어쨌든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앞에서 내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일단 아이를 살렸던 것만큼 개성공단만은 살려야 되겠다는 게 통일부 장관의 신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옥동자, 유일한 숨구멍, 유일한 생명체,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이 이 시점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일 중에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대화를 할 시기도 아니라고 하면서, 물밑대화도 없다고 하면서. 그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통일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 물론 지금 존경하는 정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그냥 짐작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고 있을 거란 낭만적 그냥 짐작만 하고 있을까요? 그 국회가 필요 없죠. 통일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장관이 대답함으로써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 개성공단을 위해서 꼭 대화만이 물론 지금 아까 무대화도 대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대화만이 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만의 역사 속에서 이 분단 역사는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그리고 6.1제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역사는 또한 기록할 것입니다. 주전론에 맞서서 주안론으로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데 반발작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통일부 장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처참합니다. 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시킨 거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깁니다. 정권의 콧대보다 민족의 이익이 더 높아야 됩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 민족적 소임으로 장관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북에 지금 긴급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시간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소감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그렇게 감정적인 용어로 해서 제 심정을 표현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라리 참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조치로 남측 근로자 저는 철수하라. 이런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일 때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제 막 벌어졌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해서 정책으로 내놔. 설령 그런 북의 입장이 있더라도 안 된다. 북이 재고해라.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에게 2차 미사일 위기일 때 미국 합참이나 공군은 이렇게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전쟁하라. 다시 쳐들어가자.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가. 그리고 나서 케네디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인들의 주장은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 우리 중 아무도 그들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없을 거야. 왜? 우리는 다 죽고 없을 테니까. 지금 바로 이 시점 5시 25분에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우리 정부의 국방부 등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주문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질의를 통해서 장관께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든지 북에게 화해 메시지를 던지든지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했어요. 한 마리 토끼를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전쟁 나면 통일부는 아무런 흘 역할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맞설 수 있어야 되고 전쟁 나기 1초 직전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통일부예요.
지금 그런데 국방부에서 강경 대처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조차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박살내라. 이랬을 때 조선시대로 치면 충신의 입장으로 그건 아니 됩니다 하고 길을 막아서야죠. 장관께서 취임사는 예약점이었어요. 이렇게 통일부 직원 앞에서 연설했더군요.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취임사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겁니까? 통일부 장관답게 지금 답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라도 북한이 만약 개성공단마저 오판을 해서 북한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등 이런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예, 우리 박병석 의원님 먼저. 아니, 안 끝났어요. 네, 우선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같은 편끼리도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잘못되면 이렇게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외교부와 통일부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서로 양해 속에 국방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면 통일부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전쟁만은 막겠다. 개성공단 유일한 숨구멍은 막겠다. 통일부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국방부는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줘야죠. 우산 갖고 있는 아들과 양산 갖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양산 갖고 있는 사람 비 올 때 양산 쓰면 안 된다고. 햇볕 쨍쨍 내리칠 때 우산 갖고 있는 아들은 우산 못 쓴다고. 그럼 부모의 심정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같이 써라. 해 뜰 때는 양산 같이 쓰고 비 올 때는 우산 같이 써라. 서로 못 만난다면 야 조금 불편해도 햇볕 뜰 때 우산 써도 좀 덥긴 하지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관께서 지금 그냥 하고 있다가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평화에 대한 메시지, 남북 관계 신뢰에 대한 메시지, 화해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요. 국방보다 더 큰 목소리로 강하게 내야 그래도 들릴동 말동입니다. 장관께서 그걸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성공단 다치면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전쟁밖에 더 있겠습니까? 매우 엄중한 역사적 시점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장관께서 아니 배웁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답변하시고 안 하시고 근데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